지금부터 e'을 가지고 실험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브젝트들의 기능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실험 도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예제를 한번 해보고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e'인데요. e'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조작으로도 프로그램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실험 도구를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리스트를 이렇게 세션 프로시저에 추가를 하면 리스트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리스트는 실험 도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얘는 실험에 사용될 도구를 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행 또는 조건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 창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리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입력한 각각의 도구들을 어떻게 뿌려줄 것인지, 이 조건을 몇 번 반복해 줄 것인지, 어떤 도구를 불러다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오더를 내리는 단계를 얘가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이해, 리스트에 대한 사용이 앞으로 실험 도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처음 리스트 설정 창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에 이렇게 웨이트, 네스티드, 프로시저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웨이트의 경우에는 이행의 조건을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입력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리스트가 행 단위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행 단위로 움직인다는 게 행 단위로 정보를 가져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한 행에 있는 정보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을 추가하시고자 할 때는 멀티플 레벨 아이콘, 여기 있는 이 두 아이콘 보이시죠? 이 두 아이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행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열을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아이콘을 통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건 프로퍼티라고 해서 다양한 속성들을 조작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프로퍼티는 각각의 오브젝트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그 설정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리스트의 경우에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게 이 셀렉션의 오더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각각의 행들을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줄 것인지 랜덤하게 제시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매트릭스 안에 프로시저를 입력하는 열이 있어요. 이 프로시저의 역할은 일종의 작업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리스트를 작업하기 위해서 드래그로 세션 프로시저에 끌어다 놓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다가 놓았는데요. 이 프로시저는 시행에서의 작업대일 수도 있고 블락에서의 작업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작업대를 더 추가를 해주거나 이제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하위 리스트 프로시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시행이나 프로시저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미 이름을 설정을 해가지고 프로시저들을 늘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2개 정도 블럭을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이제 임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프로시저를 정하게 되면 옆에 세션 프로시저 아래 하위 프로시저들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블락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 블락 프로시저 안에 아래에 하위에 트라이얼 프로시저가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리스트를 추가해줘서 이 리스트 안에 트라이얼 프로시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가장 하위 수준의 프로시저가 트라이얼 프로시저다라고 하면은 이 트라이얼 프로시저 안에는 더 이상 추가할 프로시저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험을 설계를 하다 보면 도구를 만들다 보면 가장 하위 수준의 프로시저에는 리스트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시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시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수준에서의 작업하는 공간만 표시를 해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각각의 작업대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이제 수준 이렇게 한 수준 은 작업할 수 있지만 하위 프로시저의 도구들이나 이제 상위 프로시저의 도구들은 작업대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세션 프로시저에 이렇게 슬라이드나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추가를 해도 보시다시피 이 블록 프로시저 안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대신 세션 프로시저 안에는 이 같은 수준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위에 있는 블록 프로시저나 트라이얼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념하시면서 실험 도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프로시저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저희가 입력한 조건들이 화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화면은 앞으로 저희가 만든 도구들이 화면에 실제로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주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간에는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테스트 디스플레이나 이미지 디스플레이 같은 애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동영상이나 소리 같은 걸 이제 안에 집어 넣어줄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는 이 화면 자체가 출력되는 화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만약에 화면상에서 이렇게 옮겨주면 이 옮겨준 위치 자체가 화면상에서 표현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은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퍼티는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설정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프로퍼티 아이콘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얘가 갖는 속성 자체가 슬라이드라는 오브젝트 안에 다른 오브젝트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앞에 있는 아이콘은 슬라이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애고요. 뒤에 있는 애는 이 안에 제가 이제 집어넣게 될 오브젝트들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 이 듀레이션이랑 인풋 기능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퍼티는 앞에 있는 슬라이드 전체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퍼티이고요. 이 듀레이션이랑 인풋은 말 그대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기간이랑 어떤 인풋을 받게 할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레이션에서는 이 슬라이드를 얼마 동안, 그러니까 뭐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이 슬라이드를 내보낼 건지를 정해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1000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가져가고 있는 기본 단위가 미리세컨드이기 때문에 1000mS, 그러니까 즉 1초 동안 이 화면을 내보내겠다라는 오더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험 도구를 만들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화면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것 말고도 키보드나 마우스 같이 참가자가 인풋을 주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설정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듀레이션에서 인피니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디바이스에서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키보드를 입력을 할 텐데요. 옆에 보면 이 어라우벌이라는 창이 열리게 돼요. 여기서 지정해주는 키가 이제 인풋을 받을 키가 되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키는 이 n이라는 키라고 해서 어떤 키를 누르든 그 키를 인풋을 받아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키를 넣어 주실 때는 반드시 중괄호 안에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받을 인풋 키가 그러니까 어떤 키든 다 허용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른쪽 화살표만 인풋을 받아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중괄호 안에 대문자로 라이트 어로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를 참가자가 눌렀을 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라이드 안에 입력한 슬라이드 안에 입력한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보게 될 텐데요. 먼저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글씨의 색깔, 배경색,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창이 기본적으로 뜨게 돼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서는 각각의 크기랑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의 사이즈랑 그 다음에 사진이 위치하는 지점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텍스트와 다른 점은 이제 그림은 기본적으로 뜨는 창이 이 불러올 사진을 입력해주는 창이 떠요. 그래서 일단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파일에 저장해둔 그림이 있는데 이걸 불러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라임에서 사용할 사진 파일 같은 도구들은요, 전부 이 문서 안에 있는 My Experiment라는 경로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진을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미러 레프트 라이트의 경우에는 좌우 반전을 yes라고 할 경우에 좌우 반전을 해줄 수 있고, 또 업다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선 이걸 안 해주고 이 상태에서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정해준 크기 안에 사진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이 잘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정해준 이 프레임의 크기에 사진의 전부가 다 들어가게끔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진의 크기를 제가 조금만 늘릴게요. 이 스트레치를 yes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해준 크기에 사진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라인은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는 오브젝트예요.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프라임은 편리한 대신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실험 도구를 정교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습 과제에서는 아마도 이 기능까지 사용할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이 밑에 텍스트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여기 입력한 글자를 보여주는 건데요. 프로퍼티는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보통 절차를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실험 시작 또는 실험 종료를 알릴 때 사용하게 되는 오브젝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디스플레이는 사진의 출력과 사진에 대한 조작을 하는 오브젝트고요. 무비는 영상 출력, 사운드 아웃은 소리 출력, 사운드 인은 소리를 녹음해주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E'에 대한 개념이랑 구성,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까지의 설명이고요. 이제부터는 이 설명을 토대로 간단한 실험 도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만들 실험 도구는 여기 보이는 2장의 사진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한 화면에 제시되는 이 똑같은 그림이 2장씩 제시가 될 거고, 한 장은 전방향, 한 장은 좌우 반전 모양으로 2번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치의 그림이 먼저 좌우 반전 될 것인지는 랜덤하게 설정을 해줄 거고요. 좌우 화살표에 키보드 인풋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들을 지워줄 텐데요. 도구를 제작을 하시다가 이제 오브젝트를 잘못 만들거나 해서 이렇게 지우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그게 이 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오브젝트들이 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실험 시작이 되질 않아서 반드시 이거를 지워 주셔야 합니다.
먼저 세션 프로시저에 리스트를 추가를 해가지고 블럭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시행 프로시저를 만들고 블록 프로시저를 먼저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시행 프로시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블록 프로시저 안에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에 시행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아래에는 시행에서 표시될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슬라이드에는 이제 제가 내보낼 그림이 들어갈 2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파일 경로를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그림을 추가해 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예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2장이지만은 실제 실험 도구를 만들 때는 그림이나 사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슬라이드의 수도 늘어나야 되고 이것도 직접 지정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진의 자리만 만들어주고 사진을 폴더가 아니라 리스트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여기에 대괄호를 입력을 하시고 리스트에 있는 열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리스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이 대괄호는 아까 제가 이제 키 인풋 받는 걸 설명을 해드렸을 때 중괄호랑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림은 지금 당장은 뜨지 않게 되는데 왜냐면 이 트라이얼 1의 시행에 있는 슬라이드에 A열에 있는 사진 2개 중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표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이제 그림의 위치랑 그림을 반전시킬 곳을 정해주게 될 거예요. 왼쪽의 경우에는 정방향으로 이제 크기는 가로 35%, 높이 50%로 지정을 해줬고요. Y축을 센터에 두고 얘를 X축에서 20%만큼 가게 만들어줄 거고 얘는 이제 좌우 반전을 여기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미러 레프트 라이트를 yes로 바꿔주시고 위치는 Y축의 가운데 X축에서는 80%로 해줄게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반전을 왼쪽에서는 정방향을 시키고 오른쪽 사진은 반전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시행을 계속 돌릴 때 항상 오른쪽 사진만 반전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전 사진이 나오는 위치를 랜덤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다, 여기도 나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위치에 반전 사진을 받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 필요성이 이제 여기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위치를 랜덤으로 돌리려면 슬라이드는 이 기존에 있던 시행의 아래가 아니라 리스트에 새로운 시행을 하나 더 만들어줘서 그 밑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돌려주는 행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시행 단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시행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추가를 해줄 슬라이드를 같은 한 시행 안에 넣어버리면은 블록 프로시저의 리스트에서는 얘네를 랜덤으로 돌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 시행을 더 만들어주고 그 아래에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서 이 시행을 랜덤하는 걸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슬라이드 옮겨주고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1을 그러니까 트라이얼 프로시저 1에 있던 슬라이드를 지금 트라이얼 2에 복사를 해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바꿔줄게. 좌우 반전이 들어가는 이제 사진의 위치만 바꿔주면 제가 처음에 원했던 두 개의 트라이얼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중요한 실험 도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끝났고 앞, 뒤에 실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텍스트랑 이 블록을 제가 2번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 블록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텍스트를 하나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패션 프록에서 리스트 앞뒤에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색깔은 까만 색깔에 하얀색 바탕으로 넣어줄 거고요. 위치는 센터에 둘 거고 여기서도 텍스트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듀레이션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 내용에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키보드를 넣어주고 키보드에 스페이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어라우벌에 들어갈 수 있는 키의 개수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인풋 키를 더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어드밴스에 들어가셔서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이 끝났을 때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상태로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준 순서대로 블록이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스트 뒤에 문구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전체에서 제가 인풋키를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슬라이드가 진행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좌우 화살표로 인풋을 받아서 이 슬라이드를 넘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로 들어가셔서 라이터로 부터로.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여태까지 만든 이 스크립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텍스트 디스플레이가 뜬 거고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오른쪽 좌우 반전이고요. 제가 왼쪽이나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극들이 뜨게 됩니다.